안녕하세요. 신양란입니다. 어, 요 동영상은 제가 남편과 함께 12월에 떠나서 1월에 돌아오는 약 한 달 정도의 유럽 여행을 동영상으로 한번 기록해 보고 싶어서 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항공권 예매하는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월 14일에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로마에 도착하고 그다음에 1월 10일에 부다페스트를 출발해서 그 다음 날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일정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대략 한 28일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28일 내내 투어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이동을 하는 날은 투어를 못 하니까요. 어쨌든지 간에 한 달이 좀 안 되는 기간 동안의 여행을 한번 동영상으로 기록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업하는 겁니다. 아, 첫 번째 동영상에서 올 8월에 제가 런던으로 들어가서 로마에서 나오는 항공권을 미리 예약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건 당연히 취소를 했지요. 항공권 예약했다가 취소하다 보면은 취소 수수료를 물을 수가 있는데, 온라인으로 예약했다가 온라인에서 취소하는 거는 수수료를 따로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120 몇만 원에 해당하는 그 공항세하고 유류 할증료 냈던 거 고스란히 돌려받았고요. 그리고 1인당 8만 마일, 두 사람 합쳐서 16만 마일도 그대로 떼거나 하는 거, 공제되거나 하는 거 없이 그대로 다 돌려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28일 동안 로마로 들어가서 부다페스트로 나오는 그 여행 일정이 결정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요, 두 도시만 볼 건지 아니면은 중간에 한두 도시를 끼워 넣을 건지 하는 겁니다. 28일 일정의 여행이라고 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여행자가 대략적으로 도시의 중요한 부분들을 둘러보기에는 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약간은 목적을 가지고 가는 여행이다 보니까 28일도 사실은 그렇게 긴 편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이탈리아만 한 40일 정도 돌아보았는데도 돌아오고 나서 보니까는 많이 아쉽더라고요. 이제 로마하고 부다페스트를 여기는 이제 가는 게 확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부다페스트는 가서 뭐를 볼까라고 이제 생각해서 중요한 것만 간추려 봤습니다. 인터넷에서 이제 부다페스트에서 꼭 가봐야 될 곳을 어, 간추려 봤는데 저는 여기 처음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뭐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이번 여행을 통해서 뭔가 책을 낸다거나 하는 그런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 자신은 없습니다. 처음 가는 도시에 한 번 둘러보고 와가지고 그걸로 뭐 이렇게 이렇다 할 거 만들 만큼 자신이 없거든요. 다만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곳들은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도시가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라서 요거를 가고 싶다 부다페스트 하는 식으로 한 권의 책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은 다시 가야지요. 다음에 이제 갈 때는 좀 더 시간을 여유를 갖고 꼼꼼하게 더 봐야 할 겁니다. 어쨌든 부다페스트는 지금 처음 가는 거니까 가서 그냥 맛보기로 대충 둘러보고 올 생각이기 때문에 아주 긴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로마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저한테 로마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가고 싶다 바티칸의 초고가 현재 완성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초고를 쓰고 나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특히 천사의 성에 대해서 좀 제대로 다루지를 못하는 게 아쉬워서 가고 싶다 바티칸에 들어갈 자료를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할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동영상에서 제가 이번 여행을 계획하게 된 큰 동기가 오디오 가이드에서 비디오 가이드로 전환하기 위해서 동영상 자료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제 로마에 있는 주요한 관광 명소, 그 중에 몇 군데는 저도
오디오 가이드로 출시를 했습니다마는 그거를 비디오 가이드로 바꿀 수 있도록 동영상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중요한 관광 명소들은 조금 시간을 두고 자세히 훑어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로마의 장점이다, 단점이 그겁니다. 너무 많다는 겁니다. 꼭 봐야 할 곳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많은 곳을 꼼꼼하게 보자면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해가지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곳들을 이번에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는 시간을 조금 더 많이 할애를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생각한 것이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 다 본 다음에 부다페스트로 곧장 이동을 해서 부다페스트 몇 군데 한번 맛보기로 살펴보고 돌아오도록 하자라고 생각해서 이제 날짜를 안배한 것이 로마에서 17일, 부다페스트에서 11일, 이렇게 한번 짜본 겁니다. 부다페스트는 그래봤자 부다페스트로 이동하는 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한 8일 정도 둘러볼 수 있겠더라고요. 요 정도면은 로마에서 17일 정도 있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괜찮아요. 요 정도 일정이면은 막 쫓기거나 막 빡세게 강행군하거나 하지 않아도 될 정도 시간은 여유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렇게 짜놓고 보니까 이 또 사람 욕심이 또 한이 없는 겁니다. 이 유럽 한 번 가기도 어려운데 두 군데만 보고 오기는 조금 아쉽지 않은가 또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중간에다가 도시 하나쯤 더 끼워 넣으면 어떨까? 로마에서 조금만 빡세게 돌아다니고 부다페스트 어차피 이번에 한 번 여행으로 모든 거를 다 속속들이 알 것도 아니니까 거기서 며칠 빼고 로마에서 한 3일 정도 빼고 부다페스트에서 한 3일 정도 빼고 해서 중간에 도시 하나 끼워 넣으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약에 도시를 하나 끼워 넣는다면은 피렌체를 넣고 싶었습니다. 왜냐면은 피렌체는 얘가 가고 싶다 피렌체를 쓰면서 자료들을 제법 꼼꼼하게 수집을 했기 때문에 동영상 자료만 확보한다면은 오디오 가이드, 비디오 가이드로 만들 수 있는 게 몇 군데가 되거든요. 그러면 좀 성과가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피렌체를 좀 넣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에서 한 3일 빼고 부다페스트에서 한 3일 빼고 해서 피렌체에다가 6일을 갖다가 할애하는 그런 일정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럴 경우에 피렌체에서 한 6일 정도, 뭐 6일이라고 해봤자 피렌체로 이동하는 날, 부다페스트로 이동하는 날 빼면은 한 나흘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요 피렌체는 사실은 여러 번 다녀와서 잘 아니까 뭐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사진작가 남편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일정을 뭐 무조건 제 뜻대로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남편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사실은 여행하는 중에는 글작가인 저보다 사진작가인 남편이 훨씬 더 고생을 합니다. 왜냐? 카메라가 무겁거든요. 그 렌즈 몇 가지 챙겨가지고, 메고 다니려면 그게 정말 고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편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습니다. 로마로 들어가서 부다페스트로 옮긴 다음에 부다페스트만 보고 온다면은 일정이 조금 여유가 있다. 느긋하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아쉬워서 중간에 피렌체를 하나 끼워 넣는다면은 좀 강행군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피렌체도 몇 개는 비디오 가이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도 뭐 고민이 많이 됐겠죠. 그 사람도 나이 들고 하니까 강행군 하는 여행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데 어, 제가 하는 일을 매우 이렇게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편이거든요. 도와주는 편이거든요. 피렌체에 한번 넣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해서 피렌체를 넣기로 했습니다. 이제 요렇게 할 경우에 이제 어,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행군을 해야 되거든요. 로마에서도 한 3일 뺐으니까 오전 오후로 막 이렇게 강행군 해야 되는 날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겨울 여행이라는 게 조금 단점입니다. 왜냐하면은 유럽도 겨울에는 해가 짧아요.
그래가지고 뭐 9시 넘어서야 좀 환해지고 4시만 돼도 어두워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자료 수집하러 돌아다닐 수 있는 시간이 여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듭니다.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겨울에는 여행자 수가 적다 보니까 그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좀 적은 편이라 사진 찍고 하기가 좀 유리하거든요. 뭐 장점도 있기는 하겠지만 일단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 요게 이제 겨울 여행의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와 남편이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60대로 접어들었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저질 체력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아침 한 7시부터 밤 8시까지 돌아다니라고 해도 돌아다니기가 좀 힘들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일단 계획은 좀 욕심껏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로 들어가서 피렌체로 이동해서 피렌체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야 되는 도시 부다페스트로 이동하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아마 이게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잠깐 그 피렌체에서 부다페스트로 이동하는 항공편을 알아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 그 문제로 인해서 일정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오늘까지는 제가 계획한 거는 로마로 들어가서 피렌체는 기차로 가면 됩니다. 피렌체로 이동해서 피렌체 며칠 보고 피렌체에서 부다페스트로 이동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지만은 뭐 어쨌든 한번 해보는 거죠. 뭐 그래서 12월 14일에 한국에서 로마로 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28일에 피렌체로 기차로 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1월 3일, 내년 1월 3일에 비행기 항공편으로 이동하는 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로로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요. 근데 그 항공편이 마땅한 게 있을지 그거는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다페스트로 이동하고 1월 10일에 부다페스트를 출발하는 일정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까짓것 한번 해보는 거지요. 피렌체까지 한번 샅샅이 파헤쳐보는 그런 큰 꿈을 한번 꿔보도록 합니다. 예, 오늘은 그 여행 기간 동안에 피렌체를 넣을 건가 뺄 건가를 놓고 고민한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피렌체에서 부다페스트로 이동하는 방법 한번 찾아보고 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